1961년 10월 30일 이른 아침, 폭격기가 러시아 북부의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흐린 하늘을 통해 추운 북극해에 있는 노바야 제물야 섬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바야 제물야 섬은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소련의 주요 핵 실험장 중 하나입니다. 제물야 섬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 배 아래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폭탄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소형 스쿨버스 크기의 핵폭탄이 매달려 있습니다. 오전 11시 32분, 폭격수는 폭탄을 떨어뜨렸고 폭탄이 떨어지자 800kg에 달하는 거대한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낙하산은 폭탄의 하강 속도를 늦춰 조종사가 안전한 거리로 후퇴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었죠. 1분 후 폭탄은 지상에서 4km 지점에서 폭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섬에서 지켜보던 한 카메라맨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불처럼 붉은 공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졌고 엄청난 크기에 도달했을 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깔때기처럼 지구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은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었고 불덩어리는 마치 행성처럼 보이는 초자연적인 광경이었어요. 폭발의 섬광은 자그마치 1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불덩이는 워싱턴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전체 도시 중심부 또는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전체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몇 분에 걸쳐 구름이 솟아올라 거대한 구름이 되었으며 폭발 후에 버섯구름은 높이 90km, 폭 70km까지 자라났습니다. 폭발 후 생겨난 버섯구름의 크기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넘어서는 크기였습니다. 폭발은 1000km 떨어진 핀란드 건물의 유리창도 깨트릴 정도였으며 270km 떨어진 관측자들조차 폭발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70km의 거리는 서울에서 광주광역시까지의 거리로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을 지켜보았던 목격자는 마치 지구가 죽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후, 이 무기는 오늘날 황제의 폭탄을 의미하는 차르본바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르본바가 개발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유행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은 냉전 상태였으며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죠. 이에 소련은 미국을 견제해 차르본바의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차르본바는 원래 100메가톤으로 설계된 폭탄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인 14주 만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차르본바는 ICBM의 사거리 및 제한 중량을 가뿐히 넘어서 버렸죠. 그러나 소련은 100메가톤의 폭탄이 폭발 시 핵분열 위험 부담이 엄청나고 폭탄을 낙하 후 돌아가는 수송기가 폭발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위력을 절반으로 줄인 50메가톤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에서 최소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보다 3,300배 이상 강력했고 오늘날 미국 무기고에 있는 가장 큰 핵폭탄보다 40배 이상 강력했습니다. 폭발 당시 차르본바는 주로 악명, 무모함, 공포의 대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소련과 미국 그리고 영국은 대기권 내 우주 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을 맺게 되고 그렇게 차르본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의 기술력이라면 아마 차르본바를 훨씬 뛰어넘는 몇백만 톤의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산을 들여가며 개발할 이유도 사용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핵무기의 90%는 미국과 러시아에 존재합니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일이 불가능하기만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지질학자들은 핵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의 지반이 붕괴, 변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이기심에 만들었던 핵무기가 스스로의 보금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셈이죠.